존리 씨는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자동차, 그리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돈을 모두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를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가지고 나온 책,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 존 리 씨의 부자 되기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3가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부자가 되기보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습관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을 한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대중교통 수단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존 리 씨가 보기에는 이 자동차를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비싼 돈을 들여서 자동차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우리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 저는 또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교육비, 이렇게 3가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앞에서 해드렸고, 사교육비, 자동차, 그리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돈을 모두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를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속에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주식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야 이거 무슨 투기를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뜻이 아님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선택한 부분,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마라. 이 부분 좀 궁금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낭독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1992년 겨울, 내가 뉴욕의 자산 운용사 스커더 스티븐스 앤드 클라크에서 근무하던 때 일이었다. 92년도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는 사내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모두가 회의실에 모였다. 일본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붐을 일으켰고 경영 방식,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다. 심지어 미국의 기업 문화는 일본보다 낙후되었으니 일본을 배워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국가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그때, 일본 주식들의 시가총액은 미국의 시가총액보다 컸다. 또한 세계 100대 기업 중 50개가 일본 기업이었으며 자산 규모 면에서 매겨진 세계 10대 은행 모두가 일본의 은행들이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했던 그 시기에 스커더의 투자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은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일본이 매우 오랫동안 초유의 불황을 겪을 것이라 예측한 것이다. 특별히 나와 가깝게 지냈던 펀드 매니저 윌리엄 홀처는 일본에 대해 극단적으로 회의적이었다. 그는 인구 고령화가 예측되는데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이해하지 못했다. 더불어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민성, 다양성을 중시하지 않는 문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창의성을 무시하는 교육 시스템, 경직된 관료들과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경영자 마인드,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적 정부, 무엇보다 높은 금융 문맹률과 금융의 중요성을 강파하지 못하는 경직된 정부 관료들이 단기적으로 일본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할 것이라 예견했다. 홀처는 자신이 운용하는 스커더 글로벌 펀드의 일본 투자 비중을 1%로 줄이고 한국에 7%나 투자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했다. 당시 두 나라의 시가총액을 비교할 때 이는 엄청난 모험이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판단은 옳았고 그의 펀드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일본 증시는 계속 하락한 데 반해 한국 증시는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높은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다.
안타깝게도 홀처는 몇 년 전 투명 끝에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한국에 대한 그의 애정은 아직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1991년 겨울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일본에 대한 스커더의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은 놀라울 정도로 적중했다. 일본에선 30년 동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됐고 개인들의 노후 또한 어려워졌다. 정부의 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238%에 달하는데도 경기가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미래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의 30년도 그다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다. 왜 일본은 이러한 일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방치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금융문맹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 부국이 되었지만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에는 서툴렀다. 존리 씨는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배타적인 이민 정책을 고수하며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일본은 침체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을 보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들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 예금과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일본보다 오히려 나쁜 상황이다. 이게 앞서 이제 얘기한 부분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일본의 사교육비 지출 문제는 한국처럼 심각하지 않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풍요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 착각하며 엄청난 돈을 사교육비로 낭비하고 그 결과 자녀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면 물론 경제 독립도 이루지 못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한국은 금융문맹국 1위인 일본에 이어 2위에 머무르고 있다. 자신의 노후 대비를 위해 열심히 일해줘야 할 퇴직연금 자산의 대부분이 원금 보장성 상품에 머물러 있다. 이 부분도 이 연금이 원금 보장성 상품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거를 다시 돌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또 굉장히 자세하게 이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양질의 장기적 자금이 주식시장에 투자되지 않고 은행 예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래를 이끌 혁신적 기업이 탄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책을 쓰는 동안 우연히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분쟁이 일어났다. 일본이 수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이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부당한 처사에 분노하며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을 펼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인들의 국민적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는 모습은 무척 역동적이고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저력이기도 하다. 네, 한국 사람들은 뭔가가 있어요. 이 국민성 속에 녹아있는 뭔가 이게 은근한 끈기 그리고 깡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에 맞서 이기는 방법은 한국인 개개인이 일본인들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금융 문맹에서 우선 벗어나야 한다.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인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자본이 열심히 일하게 하는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경제 독립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의 한일전은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으고 모두가 열광한다. 그러나 금융 지식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직결된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스포츠 경기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일본과의 이번 경제 분쟁이 우리에겐 일본 경제와 사회를 잘 파악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앞서 몇 차례 이야기했듯 일본은 국민들의 금융 문맹 탓에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했다. 또한 금융 문맹률이 여전히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
이번 기회에 한국은 일본의 과거 실책과 잘못된 점을 반면 교사로 삼고 일본과 정반대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길 바란다. 2장 존리 씨의 부자되기 습관에서 2장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라는 부분에서 일본의 그 실패를 답습하지 마라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낭독을 해봤습니다. 이 책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책이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